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셨나요? 지난 주말에 전 국민의 관심을 모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파가 쟁쟁하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죠. 예, 그 기자회견의 주인공이 하버드 출신이죠. 네.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예전에 후배에게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이 친구가 미국 어학연수 중에 어떤 미국인 친구하고요. 네. 정말 격렬하게 토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 친구가 다시는 나를 안 볼 작정이구나 할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다음날 그 친구를 만나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저 어제 토론을 했던 걸 다시 이어갔던 건가요? 어학연수 가서 이런 상황이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 친구가 밝은 얼굴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헬로 하면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진짜. 그래서 이 친구 어제 나오고 그렇게 격렬하게 토론한 친구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억가심정에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토론 문화가 그랬던 거죠.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 사람은 모이면 노래 한번 해봐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미국인들은 말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토론을 즐기는 나라죠. 그렇죠. 그 MZ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해서 외국 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른들은 이전 대표 관련해서도 말하자면 싸가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쵸. 젊은 세대는 오히려 이제 그런 화법에도 호감을 느끼는 분위기도 조금 감지가 됩니다. 네. 이게 조금 넓게 보면 청년들은 늘 기성세대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맞아요. 정치적으로도 228도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네. 그 4.19와 관련해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다음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문에. 학생들이 일어났고 싸워줬고 피 흘리고 승리했다. 그게 젊음의 힘이었던 거죠. 4.19 특집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다 나이 든 분들이 인터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미처 그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당시에는 대부분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린 학생들이었죠. 네.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도 사실 그야말로 정치적 사건이죠. 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수양대군 혹은 세조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세조 임금 하면 늘 견제 혹은 경계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정치는 항상 견제가 따르죠. 그렇죠. 수양은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왕좌에 오른 사뭇 격렬한 사건을 일으킨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수양대군은 조선왕조가 끝날 때까지 견제의 대상이 됩니다. 세조 임금이 죽은 지 200년쯤이 지났을 즈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숙종이 15살의 나이로 권좌에 올랐습니다. 근데 숙종한테는 좀 잘 나가는 숙부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숙종의 어머니가 이것들이 궁녀하고 관통했다 하는 거짓죄를 뒤집어 씌워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극구 말렸거든요. 말렸지만 결국 5년 뒤에 경신왕국 때 이들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에게 위협이 될 만한 종친에 대해 미리 손을 쓴 거죠. 또 다른 수양이 될 수 있다고 본 거네요. 그렇죠. 그런 트라우마가 남아있은 거죠. 근데 세조가 죽은 바로 직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이들에게는 제2의 수양대군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인물,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누구죠? 바로 이준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조선왕조를 통틀어서 20대의 영의정에 오른 능력자입니다. 20대에 영의정을 해요? 예.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요. 약간의 배경은 있습니다. 뭐냐면 수양대군이 왕자를 차지한 뒤에 함께 거사를 치른 공신들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편의 하나로 종친 왕족들에게 과거 시험에 응시하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이때 이준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준이 정말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세조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때 정치적으로 요긴하게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조가 이런 정치적 균형 감각 덕분인지 치적이 많은 군주로 남아있거든요. 네. 그런데 세조가 죽자마자 또 병고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세조 다음에 왕좌에 오른 사람이 예종인데 1년쯤 뒤에 죽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성종이 갑자기 왕위에 등극합니다. 그런데 성종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뭔가 위험한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그렇죠. 좀 그렇죠. 네. 근데 그 즈음에 이런 투서가 올라옵니다. 뭐냐면 몇몇 사람이 귀성군, 그 이준입니다. 이준이 왕위에 오를 만하다 하는 말을 했다. 밀고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13살 어린 왕보다는 경험 많고 젊은 이준이 낫다는 거죠. 수양대군이 그런 논리로 단종을 몰아낸 것 아닌가요?
예, 바로 그 논리였죠. 그래서 이 말은 또 보면 세조의 치세를 간접적으로 칭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조카의 자리를 빼앗아서 뭐 나를 엉망으로 만들었으면 누구도 저런 말 안 했겠죠. 그러니까 앞서서 좋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력의 핵심을 쥐고 있던 이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준이 느닷없이 평행이론의 주인공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좀 기구하죠. 근데 이준은 사실은 이 말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직접 연루가 안 됐어요. 그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세들이 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묻어두었던 성추행 사건, 아까도 성추행이 있었잖아요. 성추행 사건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준은 29세에 귀향을 떠나서 39세의 나이로 유배지에서 유명을 달리합니다. 그 유배지가 또 경상북도 영덕군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존 세력들 입장에서는 뭐 불안의 싹을 자른 거지만 좀 좋은 인재를 잃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뭐 권력자들은 전체의 안정이라는 명분 혹은 내가 차지한 자리의 안정을 위해서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게 정말 냉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서운함을 토로하는 말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제가 이제 청년 세대와 기존 권력자들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4.19를 예로 들었는데요. 네. 요 관련해서 정말 특이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대 병원에서 4.19 부상자들을 만납니다. 네. 그리고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해요. 장하다. 불의를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권신들에게 둘러싸여 내가 눈과 귀가 막힌 결과가 지금의 사태다. 이런 변명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좀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관용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른들의 아량과 관용 이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4.19가 좀 더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은 청년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하지만 서로를 견제만 할 게 아니라 이해하고 또 포옹하려고 하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